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수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선생님의 말이 잘 들리고 또 화면에 보이는 PPT가 잘 보인다 하는 학생은 채팅창에 이응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을 보니 모든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잘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생활 속 과학, 그 중에서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찾은 것을 바탕으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전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집중력이 떨어지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테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부터 되게 빠르게 지나가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 너무 빨랐나요?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보았는지 채팅창에다가 다들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을 보니 뭐 장갑, 계단, 방지턱 등 여러 가지 답변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진은 총 이렇게 5개. 타이어, 아이젠, 목장갑, 계단 미끄럼 방지, 방지턱이었어요. 채팅창에 이미 답변이 되어 있던 사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5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아는 학생이 있으면 이것도 채팅창에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창을 보니 마찰력이요. 마찰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잘 캐치했어요. 그렇죠? 이 5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마찰을 이용한 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마찰에 대해서 배워봤을 텐데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마찰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찰이란 두 물체가 접촉 상태에서 움직이려 할 때 운동을 땡땡땡땡 하는 힘. 그러면 땡땡땡땡에 들어갈 답은 어떤 것일지 채팅창을 통해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을 보니 방해하는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접촉 상태에서 움직이려 할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게 바로 마찰이죠. 오늘 수업은 마찰이란 주제를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오늘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경사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도로에 이렇게 가로로 무늬들이 있는데 저 무늬가 바로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무늬라고 하네요. 근데 저 무늬 부분이 많이 낡아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디자인이 미끄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좋을지를 여러분들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해보는 것까지 할 거예요.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 설계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한 차시로 수업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건 오늘 수업의 진행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순서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 소모든 회의를 통해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탐구를 설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소모든 회의실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모든별로 토의를 하고 그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과 변인을 설정할 거예요. 가설과 변인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가설과 변인을 토대로 실험까지 구상해 보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활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의 결과 발표예요. 실험을 구상해 봤으니까 그거를 아마 발표를 해야겠죠. 발표한 것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 그리고 선생님이 탐구 설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 정리는 지식적인 내용 정리보다는 오늘 원래 수업에서 해야 될 목표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 그 과정을 오늘 배워보는 게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탐구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줄 거예요. 이건 매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기. 다시 문제로 돌아왔죠.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설계했던 걸 바탕으로 실험을 할 거고, 직접 실험 결과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탐구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을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를 해줄 건데, 도로 무늬에 어떠한 요소가 마찰력에 영향을 줄지 모든별로 토의를 해보고 가설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가설이 설정이 되면 가설에 맞는 변인을 설정하고, 가설과 변인을 토대로 이제 실험을 구성해 보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번 활동에서 해야 할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의한 결과는 여기 패들릿 링크 또는 QR코드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게시를 해주면 되고, 게시를 할 때는 조별로 발표자, 그리고 조원 이름, 몇 조인지 정도는 같이 게시해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바로 소모든 회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들 탐구 설계를 깔끔하게 진행을 했네요. 가설 설정, 변인 설정, 그리고 실험 구상하는 것까지 되게 잘 한 것 같아서 큰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토대로 아마 실험을 진행한다면 좋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아까 수업 순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잠시 말했었죠. 탐구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문제 설정,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문제 설정은 말 그대로 문제를 설정해보는 건데,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공통된 문제를 제시를 해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주제에서 문제를 설정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가장 좋은 문제를 찾는 방법은 주변에서 직접 발견한 문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발견했던 문제를 기록해두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설정, 탐구를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인터넷, 신문, 논문 등 매체를 통한 검색을 이용해서 문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설정이 되었다면 문제에 대한 가설을 이제 설정해 봐야 되는데,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문제와 어떤 요소가 연관이 있는지를 조금은 알아야 아마 가설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요소를 가지고 이제 변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설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이 어떻게 변하면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한다. 이 형태로 가설을 많이 설정이 되는데, 이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잘 통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인들을 통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가설만을 택하여 실험을 하기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팁이죠. 네. 가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3, 4가지의 가설들이 만들어졌죠. 그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가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모든 가설에 대한 실험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가설만을 택해서 실험을 하기도 한다는 점,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가설 설정이 완료됐으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탐구 설계를 하고 아마 수행을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탐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고 좀 정확한 값을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번의 실험으로 부족한 점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탐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이 점검표입니다. 점검표를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예시로 3가지 정도를 만들어 왔는데, 뭐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이제 수행 여부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변인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탐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탐구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종속 변인을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대신하여 탐구를 진행한다인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써먹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어쨌든 알아내야 우리가 이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를 시간을 측정으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시간이 천천히 내려올수록 마찰력이 큰 경우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변인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용 정리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직접 해결 방안을 제작해 볼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대로 실험을 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다들 비대면 수업이고 따로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활동지에다가 미리 게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활동지 2번을 참고해서 실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는 답을 질문 답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를 설계해 보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네요. 결과를 게시하는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패들렛 주소가 여기 있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활동지 밑에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도 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조언과 발표자까지 같이 내용에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해결 방안을 제작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모순 조가 다 비슷한 답변이 나왔네요. 뭐 어쨌든 결과가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표를 참고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답이 지금 현재 PPT에 보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모양은 삼각 모양일 때, 방향은 대각선 방향, 간격은 1cm 간격일 때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만큼 마찰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결과 분석을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밑에 이제 경사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면 가로는 경사도라는 새로운 변인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무늬에 대해서만 계속 가설을 설정하고 변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새로운 변인이 경사도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경사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마찰력이 크게 작용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될 거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로의 경사도를 바꾼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과 많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답변을 만들었고, 그 답변을 토대로 밑에 이렇게 도안 그리기에 선생님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려준 모양도 선생님이 그린 거랑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실험이 아주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의견이 잘 반영된다면 아마 도로 위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은 아마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수업을 마치기 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평가가 총 2가지로 진행될 거예요.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 나는 오늘 수업 이만큼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평가와 오늘 같이 했던 모드먼들을 평가해주는 동료평가 총 2페이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꼼꼼히 잘 읽어보고 네,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밑에 이렇게 구글 폼 설문지 형태로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이 주소가 활동지 밑에도 선생님이 첨부해 놨으니까 네, 참고해서 네,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 관련 사고 예방 장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교과서를 한번 읽고 와본다면 네, 여러분들 수업할 때 좀 더 아마 편하게 네,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긴 수업 들어주느라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았어요. 네, 평가 제출 꼭 잊지 말고 합시다.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